중동의 심장에서 한국을 향한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UAE를 장악했다. 이 신문 한 줄이 국가의 고위 관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기술 이전은 없었고 현지 기술자는 배제된 채 모든 것이 조작된 관계처럼 보였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던 한국의 그 기술은 마치 비밀처럼 철벽같이 높았고 UAE는 단지 돈을 지불하는 손님처럼 비춰졌습니다. 결국 회의실은 경로로 들끓었고 바라카 현장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었을까요? 강대국과 약소국, 기술과 신뢰, 오해와 진심 사이에서 그들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시드 빈 자이드입니다. UAE 에너지청 차관보로 일하고 있죠.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그때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신이었죠. 2021년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UAE 원전을 장악하다. 현지 기술자 배제 논란이라는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은 미루면서 운영권만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고위급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사 보셨죠?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돈을 내는 고객일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 같았거든요. 언론 보도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협력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한 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적대적인 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헬멧에 붙은 코리아 스티커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영토를 표시하는 깃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 설명을 맡은 박소윤 엔지니어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APR 1400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교육은 얼마나 진행됐죠? UAE 기술진 몇 명이나 주요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박소윤 엔지니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우선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단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말로 감췄죠. 당신들 방식은 이미 익숙합니다. 제 말투가 날카로웠나 봅니다. 동행했던 UAE 직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왜 한국 기술자들이 이렇게 많은 핵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을까? 정말 기술 이전할 의지가 있는 걸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을 주려 하지 않는다. 며칠 후 바라카 인근 초등학교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였는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저는 의례적으로 참석한 거였는데 한 그림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12살 아미라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면서 작은 아이에게 전구를 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랍어로 마음을 먼저 주는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미라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한국 아저씨들은 전기보다 마음을 먼저 준다고요. 순수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나올 때도 와서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냈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시선과 실제 정치적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미라의 맑은 눈동자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의와 국가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이죠. 드디어 APR 1400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이었어요. 저도 긴장하며 통제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동감지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순간 통제실이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우진 총괄 엔지니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시스템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APR 1400 안전성 논란 재점화라는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정우진 엔지니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 당신들이 말하는 장악력입니까?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범할 거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진 엔지니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스템 점검하러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의 묵묵한 태도가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그들은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우진 엔지니어는 변명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말로 하는 해명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며칠 후 박소윤 엔지니어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2022년 UAE 원자력청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 사본입니다. 라시드 차관보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지연 사유 보고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술 이전이 지연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UAE 측 인력 양성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고 법적 접근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 측에서는 조기 기술 이전을 위해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예산 문제로 UAE 측에서 보류 요청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그 기사들은 틀린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소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론은 때로 복잡한 진실을 단순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복잡합니다. 바로 그때 정우진 엔지니어가 나타났어요. 그는 제게 한마디 말했습니다. 진심은 해명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려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품고 있던 분노와 의심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밤낮 없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단순한 센서 교정 문제였지만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드디어 1호기 정식 가동 승인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통제실에는 UAE와 한국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제 역할이었어요. 버튼 앞에 서면서 저는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던 시간들, 그리고 천천히 드러난 진실들. 한국 기술자들의 묵묵한 노력과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명이 아닌 증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제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정우진 엔지니어의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2년간의 모든 어려움과 오해를 견뎌낸 인내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던 것은 저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UAE 건국 세대로 외국과의 협력에 대해 늘 신중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의심도 아버지의 조언에서 시작된 면이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를 믿어왔어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진정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신중했을 뿐이에요.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기술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 단계를 밟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성급함을 이해하면서도 안전을 우선시했던 겁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진심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매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가져다 준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라카 원전에서 나오는 불빛이 사막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한국과 UAE, 두 나라 사람들의 진심이 함께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아미라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미라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라시드 삼촌, 저도 이제 마음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12살 때 그린 그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아미라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이제 UAE 전력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UAE 기술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약속은 차근차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엔지니어는 여전히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라시드, 우리는 기술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신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려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사막 위에 세워진 바라카 원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증명해왔다. 그리고 그 증명은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었다고.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